안녕하십니까. 이번에 GC 알고리즘 발표를 맡은 발표자 김재영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GC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지난 발표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정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발표에서는 이제 영 제너레이션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저기 에덴이라는 텍스트 박스를 따로 추가하지 않았었어서 이제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 제너레이션에는 이 에덴이라 영역에 먼저 할당이 되고 이제 컬렉팅 대상이 되는 객체들을 이제 해제를 한 이후에 이제 서바이벌을 이동하는 형식으로 이제 가비지 컬렉팅이 진행이 되고 이제 앞으로 있을 이 슬라이드들을 통해서 이 가비지 컬렉션을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브젝트 얼로케이션입니다. 객체 할당이 먼저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덴 영역에 먼저 이 객체들이 먼저 저장이 되게 되고 이 from과 to가 있는데 해당 두 섹션이 이전 그림에서 보신 이 서바이버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프롬 영역에 객체가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설명을 시작하게 되겠고, 이 3과 1과 같은 숫자는 이 에이징이 진행된 상태인데, 이 에이징에 대해서도 이후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덴에 처음에 할당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에덴을 채우게 되는데요. 이후 슬라이드에서는 이 에덴이 가득 찼을 때 가비지 컬렉터가 킹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이 가비지 컬렉팅을 이 마이너 GC라고 합니다. 이 카필리 에퍼러스트 오브젝트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에덴이 가득 차게 되면 이 가비지 컬렉팅이 시작이 되고 먼저 이 레퍼런스 되고 있는 객체와 레퍼런스 되고 있지 않은 객체들을 마킹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킹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레퍼런스 되고 있지 않은 객체들을 해제를 하게 되고 레퍼런스 되고 있는 객체들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이제 서바이버로 옮겨주게 되는데요. 이때 해당 복사를 하면서 이제 컴팩팅 작업까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기존의 에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레퍼런스드 객체를 지우게 되면 레퍼런스 객체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공간이 띄엄띄엄 있다 보니 새로운 객체를 할당할 때 이런 공간보다 객체의 크기가 더 크다면 이제 해당 객체를 할당하지 못하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서바이버 스페이스로 이런 기존 객체들을 옮기면서 컴팩팅 작업까지 함께 진행하면서 이제 감시 컬렉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는 에이징입니다. 에이징이라는 것은 이제 해당 객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GC로부터 살아남았느냐를 표시하는 이런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롬과 에덴을 먼저 보시면 제일 처음에 마이너 GC가 일어날 때에는 이 에덴에서만 마이너 GC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롬 서바이버 스페이스에 객체가 생성된, 옮겨진 이후에는 프롬 섹션과 에덴 섹션 모두에서 마이너 GC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두 스페이스에서 모두 살아남은 객체들은 이제 두 번째 서바이버 스페이스로 이동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게 되는데요.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to survivor space를 사용을 했다면 이제 from survivor space로 마지막으로 다 옮겼었죠. 이후에 이제 애들이 또 가득 차게 되면 이 from survivor space에서 to로 옮기면서 한 survivor space는 계속해서 빈 칸으로 남겨두면서 마이너 추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컴팩팅 작업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 좀 더 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에이징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올드 제네레이션으로 해당 객체가 옮겨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서바이버 스페이스와 두 서바이버 스페이스를 옮겨가면서 객체들이 계속해서 생존을 하다 보니 이제 오랫동안 사용된 객체들은 이 올드 섹션이라고 불리는 이 테뉴어드 섹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올드 섹션이 기본적으로 이 영 제네레이션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크기도 하고 자주 사용되는 객체들을 이 사이즈가 큰 영역으로 옮겨주면서 이 영 제네레이션의 새로운 객체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올 수 있도록 변경을 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이징이 진행되면서 특정 에이지 기준을 넘으면 이 테뉴어드로 이동하게 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 JVM마다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요약을 해보면 네 가지 단계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먼저 에덴에 메모리가 할당이 된다. 그리고 에덴이 가득 찼을 경우에는 마이너 GC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from survivor space로 옮기게 된다. 이후에는 프롬 서바이버 스페이스와 에덴 모든 곳에서 마이너 GC가 일어나게 되면서
서바이버 스페이스를 옮겨가면 객체가 계속해서 생존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살아남은 객체는 테뉴어드로 이동을 해서 올드 섹션에 저장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제 대표적인 GC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해당 방식과 조금 다르게 동작하는 GC 알고리즘도 존재합니다. 먼저 이 시리얼부터 이 패러럴 올드 GC까지는 같은 방식의 GC이지만 조금 더 싱글 스레드로 해당 GC를 수행을 하느냐, 아니면 멀티 스레드로 수행을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고,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이 패러럴 GC와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GC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이 마이너 GC에서 멀티 스레딩 작업으로 GC를 수행하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 이후에는 올드 GC라고 올드 섹션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 GC에서도 멀티 스레딩을 사용하라는 알고리즘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제 자바 9 버전 이후에는 G1 GC라는 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영 올드 제네레이션을 사용하는 GC에서 이제 리전이라는 조금 개념을 도입을 해서 GC를 수행을 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이 영과 올드와는 다르게 리전이라는 픽스드 사이즈, 고정된 사이즈의 리전을 도입을 하게 되었고, 영과 올드 이렇게 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리전이라는 개념으로 따로 나누게 되어서 이제 모든 곳에서 바로 GC가 일어나도록 GC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처음에 에덴 영역만 가득 차게 되면 이제 에덴에서만 가비지 콜렉팅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후에는 모든 리전에서 뭐 리전 기존에 올드라고 쓰여져 있던 그런 모든 부분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GC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GG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후 자바 버전에 도입이 되게 되었는데 이 리전이라는 것은 이 픽스드 사이즈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영역의 크기가 고정된 상태로 제공이 되었었는데 이 GGC에서는 Z페이지라는 최소한의 단위, 2메가바이트 정도의 사이즈로 각 영역을 이제 동적으로 할당을 해서 조금 더 부족한 공간에 조금 더 많은 공간을 할당하거나 아니면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줄여 나감으로써 조금 동적으로 각 영역을 관리하고 GC를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위에서 설명드린 이런 GC 알고리즘보다는 이 메모리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GC 알고리즘과 GC가 기본적인 9버전의 GC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발표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경현님 먼저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저 그 마이너 GC랑 메이저 GC 관련해가지고 그 마지막 장표에서 그 싱글 스레딩을 사용하냐, 멀티 스레딩을 사용하냐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시리얼 GC랑 네네네. 네, 맞습니다. 패러렐 GC에서. 혹시 그거 예시 같은 걸로 해서 멀티 스레딩 환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 발표 때 혹시 T랩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스레드 로컬 얼로케이션 버퍼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이제 에덴 영역도 이렇게 아까 사진에서는 이렇게 일자로 쭉 나열되어 있지만, T랩이 적용된 상태에서는 에덴 영역도 이제 각 스레드마다 별개의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스레드마다 각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메모리 영역이 이제 에덴 영역에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각 스레드가 각자 자신의 메모리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싱글 스레드 형식으로 GC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전체 메모리를 한 스레드에서 수행을 하겠지만 이제 T랩을 적용시켜서 각 스레드마다 각자의 메모리 공간을 정렬적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가 네, 되셨을까요? 메모리 공간을 약간 일정하게 각 스레드마다 할당을 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한 게 맞을까요? 네, 먼저 이 화면에서 보시면 에덴 영역이 하나로 보이니까 이제 기존에는 이제 싱글 스레드로 이 전체 영역을 하나의 스레드에서만 수행을 했었는데 이제 이후에 T랩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서 이 에덴을 각 스레드마다 이제 별개 분리되어서 사용하도록 이제 구현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스레드끼리 각자의 메모리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뭐 동시성 이슈도 없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메모리 관리를 수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런 형식으로 이제 수행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규현님 질문해 주세요. 어, 네. 아까 마크 앤 스윕 쪽 말씀해 주셨는데, 마킹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는지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 어떤 원리로 마킹이 되는지. 마킹이라는 게 이제 루트로부터 이제 마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루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루트라고 하면은 이제 메소드 에어리어, 즉 클래스에 있는 어떤 이 변수라던가 아니면 메인 메소드에 있는 어떤 이 레퍼런스들을 기준으로부터 이제 루트라고 지정을 하고, 해당 루트로부터 해당 루트가 가리키는 레퍼런스들을 이렇게 쭉 찾아 나가면서 마킹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마킹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레퍼런스 되어 있는 객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킹이 되어 있지 않은 객체들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